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총회장에 홍동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홍 신임 총회장은 새 임기 동안 예수님이 하신 대로 교회와 성도의 본질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진으로 폐허가 된 슬라위시 팔루 지역의 일부 마을에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고 집단 무덤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한국교회와 현지 선교사회도 현지 복구와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신임 이사장에 새누리교회 김정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임기를 맡은 향후 2년간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새 태풍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말처럼 사건 사고가 많았던 때가 또 있었나 싶게 국내외로 화재와 지진 등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북미 회담 합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비바람이 그친 후의 고요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도 순적하게 진행되는 이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홍동필 총회장이 취임 이후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103회기를 이끌어갈 키워드로 교회와 성도의 본질 회복을 꼽았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홍동필 총회장은 최근 거세게 몰려오는 동성애 옹호 기조와 국가 기본을 흔드는 사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총회장은 국가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 수호는 교회만의 역할이 아닌 건강한 국민 모두의 의무라며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교회뿐 아니라 나라까지 바로 세우는 교단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문제라든지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 부분에 민감하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홍동필 총회장은 또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표준으로 삼고 지금까지 교단을 지켜온 선배들의 뒤를 이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준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학교와 교회, 교단의 모든 문제는 성경적 원칙이 분명함에도 원칙을 무너뜨리고 진리에서 이탈하는 일에서 비롯된다며 훼손된 진리를 제자리에 돌리는 일을 위해 앞장서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애를 사실 때에 사실은 많은 군중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12제자에게 집중적으로 이 본질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주님 닮은 그런 제자를 만든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 열매가 풍성하리라고 믿습니다. 홍동필 총회장은 이와 함께 해외 선교와 국내 교회 개척에 힘쓰는 동시에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전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C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300여 개 시민단체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의 정책과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청와대 앞 도로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동반연 길원평 위원장은 한겨레 신문 등은 동성애 반대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당한 비판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며 탄압 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는 더 강해질 것이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이와 함께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등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폐지 소송 단장이었던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동성애물을 유해 매체물에서 제외시켰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면서 이념화된 인권, 가짜 인권을 두둔하는 인사 임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전국 1000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빛과 소금 센터를 개원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안영로 증경총회장은 세상이 변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섬김과 사역은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명성교회가 시작한 이번 미자립교회 지원 사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이용, 최병두 목사 등 예장통합 증경총회장과 변창배 사무총장 등 여러 총회 인사가 축하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빛과 소금센터 김종생 대표는 이 지원 사업에 더욱 많은 힘과 격려를 보태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뉴스 장로회 통합, 합동, 고신, 기장, 대신 등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들이 주축이 돼 1981년 창립된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2018 장로교회 날을 11월 4일 경기도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개최합니다. 한장총은 지난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교단 총회장, 총무 취임 축하 감사 예배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이어 열린 제35-1차 임시총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를 조직하고 법인이사 인준을 허락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는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재해 규모도 엄청납니다.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의 유일한 한국인 사역자 류재국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전 세계적으로 이번 재해에 애도의 마음을 보내고 있는데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많은 기자들과 또 구호팀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활동을 벌이면서 도시가 조금의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력도 조금 복구가 되었고 통신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한국인 사망자 시신이 또 발견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전체적인 사망 숫자가 1,400명을 지금 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호품들이 비행기와 육로, 해상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분들이 그 구호품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슬라웨시 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느끼시는 점이 더 남다르실 것 같은데 현재 사역지 피해 없으셨는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는 산속에 있어서 건물에 약간 금이 가는 정도의 피해만 입었고 학생들이나 스태프들은 전부 다 안전합니다. 대신에 제가 살고 있는 그리고 신학교가 기반을 갖고 있는 이 팔루 전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회복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3, 4년은 걸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합력해서 선언해 주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애도의 뜻을 보내고 구호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현지 선교사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그쪽 우리 피해 지역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교단 지원을 받아서 오셔서 바로 베이스 캠프를 치시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그 쌀과 식수와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고 피해 지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아주 그런 귀한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에서 손을 뻗쳐주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꾸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슬라웨시 섬 전체가 마치 무덤처럼 변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회복을 위해 그리고 이후에 질병이나 보건 문제들도 많은 도움이 이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지난달 새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에 새누리교회 김정훈 목사를 선임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GMS 김정훈 신임 이사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먼저 취임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MS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네, GMS는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관련 그 선교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약 2,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큰 선교 기관인데요. 예. GMS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GMS 이제 2018년 현재 101개국에 2,544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사역인데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그만큼 광범위한 선교 현장에서 또 좋은 선교 경험과 또 선교 전략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섬기라고 주시는 사명으로 기억하고 겸손하게 섬기고자 합니다. 네. 이사장님은 2년 임기를 맡으시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가장 주력하실 사역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임기 내 주력 사역은 먼저 성경적 선교 패러다임을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네. 선교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선교부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네. GMS는 101개국에 2,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부에서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권, 지역 선교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본부는 전체 전략과 그림을 가지고 네. 섬겨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한국 선교의 문제점인 선교의 중복 투자, 선교의 난개발, 또 선교의 영세성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선교 전략 연구 개발원을 활성화시키고 GMS 국제화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GMS에는 아주 역량이 출중한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의 선교 현장의 경험들과 또 여러 선교 노하우들을 잘 정리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에 기여하도록 하고 또 이제 국제 선교 단체에 비롯해서 많은 교류를 가지면서 섬길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멤버 케어이니까 네. 멤버 케어를 전문성을 가지고 강화하고 위기 관리를 잘 운영하고 선교사 재교육에 힘쓰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이 이제는 이주민이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예. 2027년도에는 500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주민을 통한 효과적인 선교,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는 디아스포라 선교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디아스포라 선교 강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가 선교 후원하는 이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정적으로 신뢰가 가도록 잘 섬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현재 한국교회 선교 현황도 좀 알고 싶은데요. 예. 한국교회 정체 내지 침체와 더불어 선교사 수가 감소한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GMS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선교는 이 교회 성장과 비례하기 때문에 네. 한국 교회의 성장이 둔화된 현상이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GMS에는 현재도 세 자리 숫자의 파송을 유지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전국에 40개 LMTC를 통해서 평신도 및 은퇴자 비롯한 선교사 동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30대 이하의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 선교 훈련을 계획하고 있고 이주민 선교와 함께 이주민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이제 파송하고 또 디아스포라 선교 우리 이미 선교지에서 다 준비되어져 있는 네. 그 디아스포라 평신도들을 개발해서 선교사로 이제 훈련하여 보내는 이런 방면으로 지금 대책을 도모해 가고 네. 있습니다. 선교하면 당연히 현장 선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이제는 그 후방에서 선교를 돕는 사역도 필요하고요. 예. 또 갑작스럽게 현장에서 뭐 추방을 당하시거나 이제 은퇴하시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섬김의 사역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재정 관리, 위기 관리, 복지 대책, 은퇴자 대책, 또 이제 비자발적으로 철수하는 그 추방된 선교사님들의 케어, 네. 그리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는 이런 사역들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선교사님은 현장에서 사역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공부하는 MK들을 돌보고 또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 건강이 힘들어 가지고 기후에서 치유 중인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또 선교 현장에서는 사모님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선교 자원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선교 동원을 위한 새로운 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 GMS에서는 그 목사 선교사 파송이 주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평신도 선교사, 은퇴자 선교사 이 발굴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네. 전국의 40개 지역 단기 선교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런 평신도 선교사, 또 전문인 선교사, 은퇴자 선교사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과 전략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선교 전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교회 개척에서 이제 선교 개척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그 지역과 나라를 복음화해 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통일 대책 그리고 이주민 선교 또 난민 선교 동성애 문제
이런 선교의 과제들은 단순한 GMS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국내외 여러 선교 단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협력해서 세계 선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두는 가든지 보내지지 않은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지금 AS국의 선교사들이 조사를 받고 추방을 당하는 일이 9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10월에는 더 심화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자녀와 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방된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좋은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재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성경이나 선교사의 현장에서 박해나 추방은 선교의 한 과정이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기회로 알아가지고 선교 현장을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기 중 이슬이 서리로 변한다는 절기 할로를 보내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아침 기온에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날씨는 날로 차가워지지만 우리 삶에서 만나는 관계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